두 번째, 가열로 설비입니다. 자, 가열로는 크게 균열로와 가열로와 그 다음에 열처리로가 있습니다. 열처리로는 재료를 열처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아변 쪽에서는 필요 없고, 아변이 끝난 다음에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균열로와 가열로가 사용하는데, 보통 균열로 하면은 그 적열 상태, 그러니까 빨갛게 이렇게 돼 있는 그런 관계를 내부와 외부의 온도를 균일하게 유지해주는 작업이 바로 균열로고, 보통 뭐 일반적으로 그 가열로 하면 뭐 이렇게 균열로도 해당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가열로는 열간압변 하게 할 때 가열하는 로다. 뭐 종류는 배치식과 연속식이 있는데, 요건 좀 뒤에서 한번 천천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균열로가 갖춰야 할 구비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재료에 균일하게 가열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분위기 제어가 쉬워야 된다. 그 다음에 조작이 쉬워야 된다. 그 다음에 연소실을 여유 있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폐가스 처리가 쉬워야 된다. 요 균열로 구비 조건도 요거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온 문제입니다. 자, 가열 방법의 론의 분위기는 보통 그 산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호가스가 어느 정도 필요하고요. 만약 이렇게 산화 방지가 안 되고 그냥 산화 분위기 된다. 즉 산화 분위기가 된다는 얘기는 산소가 많다는 얘기예요. 산소가 많으면은 철하고 반응을 하겠죠. 철하고 반응해서, 또는 이제 철하고 반응하면 이제 이렇게 스케일이라는 게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철 중에 있는 탄소하고 반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철 중에 있는 탄소하고 반응하면은 이렇게 CO2로 빠져나가는데, CO나 CO2로 빠져나가는데, 요 현상을 보고 탈탄이라 그래요. 탈탄. 그래서 보통 산화성 분위기에서는 이제 두 가지 형태가 나온다겠죠. 철하고 반응하는, 철하고 산소하고 반응하는 이런 이제 스케일이 생성되고, 스케일이 생성이고, 그 다음에 C하고 철 중에 있는 탄소하고 산소하고 반응하는 게 탈탄 반응이다. 탈탄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가열할 때도 어느 정도 가열 속도가 너무 빠르다. 그러면 대부분 내부하고 외부하고 온도차가 심해지죠. 그래서 가열할 때 가급적이면 가열 속도를 좀 천천히 합니다. 이렇게 저는 온도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재료 내부의 응력의 영향, 또는 가열 중 균열, 또는 클링킹 같은 것이 이렇게 발생될 수 있습니다. 가열로의 종류는 크게 고정식이 있고 이동식이 있습니다. 고정식은 보통 단식 또는 뭐 배치식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BATCH, 여기 배치식이라고 있죠. 배치식을 이제 BATCH, 이거를 고정식이라고 합니다. 이동식은 연속식이라고 그래요. 연속식. 그래서 얘는 푸셔식과 워킹빔식, 그 다음에 회전 로상식, 롤식 있는데요. 그래서 요 고정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군데에다가 여기다가 문을 열고 여기다가 재료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가열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한쪽에서 또 빼내는 거죠. 그쪽에서. 그래서 여기 배치식의 특징을 보면, 일단 재료가 로에 장입이 되면, 이 안에 장입이 되면 가열이 끝날 때까지 절대 이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연속적이죠.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꺼내고 그 다음 것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연속 작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열이 완료되면 재료를 꺼내고 새로운 재료를 장입한다. 그러다 보니까 대량 생산에는 부적합하죠. 대량 생산하려면 연속적으로 가야 됩니다. 연속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수한 재질이나 또는 좀 두껍고 그 다음에 큰 치수에는 이렇게 배치식 가열로를 가끔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이동식, 연속식 가열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푸셔식 가열로라고 있는데요. 이렇게 재료가 들어가 있다 그래요. 재료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들어가 있는데요. 이때 여기서 푸셔로 이렇게 밀어 놓습니다. 여기서부터 쭉 밀어 놓으면은, 그러면 나중에 이제 다 되면은 여기에 도달했다. 그러면 여기서 반대쪽도 이렇게 콕 밀어 놓으면은 얘가 이쪽으로 쏙 빠지겠죠. 이런 거 보고 푸셔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동을 할 때 여기에 있는 푸셔가 얘를 밀어 넣어서 안쪽으로 이렇게 점점 이동하는 것을 보고 푸셔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워킹 빔식이 있는데요. 자, 워킹 빔식은 요 안에 이렇게 재료가 올라가면 이제 여기에 재료를 받쳐주는 빔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고정빔이 있고 하나는 이동빔이 있습니다. 이때 이동빔이 여기 있는 재료를 이쪽서부터 간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서부터 한 칸씩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쭉 옮겨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점점 이쪽으로 진행하는 거. 이걸 보고 워킹 빔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걸 다시 한번 잘 알아볼까요? 하기 전에 요거 회전노상식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 장입은 이쪽으로 합니다. 그래서 장입을 이렇게 여기다가 재료를 하면 그 다음에 요 장입된 얘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쭉 돌아가면 나중에 여기까지 오면은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싹 끊어져요. 꼭 원리가 저거하고 똑같습니다. 붕어빵 만드는 거하고요. 붕어빵 여기서 원료 집어넣고 그 다음에 쭉 가열해서 이렇게 싹 돌아오면 여기서 붕어빵 원료에서 쏙 꺼내지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있는 로가 돌아간다고 해서 회전 로상식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또 하나가 있었죠. 또 하나가 롤식이 있었습니다. 롤식은 요 안에 요 강제를 받쳐주는 것이 여기 롤러가 있습니다. 이 롤러를 움직이면 얘가 당연히 상하로 앞뒤로 움직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롤을 회전시켜 갖고 하는 걸 보고 롤식이라고 합니다. 주로 많이 쓰이는 것이 아까 얘기했던 요 푸셔식하고 워킹빔식인데 그 중에서 이제 워킹빔식을 가장 많이 씁니다. 자, 푸셔식 같은 경우는 아까 푸셔에 의해서 장입구를 밀어넣고 그 다음에 그 밀어넣은 거에서 계속 진행을 한다고 했거든요. 요 앞에를 다시 한번 가보면 아까 푸셔에 의해서 여기서 밀어넣고 쭉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라인 길이도 좀 길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푸셔식은 로도 길이가 길고 그 다음에 가열로 재료의 뭐 두께 또는 푸시의 능력에 따라서 노의 길이가 제한되고 그 다음에 얘는 아까 그 재료를 받쳐주는 걸 보고 받쳐주는 그 레일을 보통 스키드라고 합니다. 스킷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계속 닿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재료가 이렇게 있다 그래요. 그러면 이거를 밑에 받쳐주는 받침대가 이렇게 쭉 있으면 받침대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가열이 잘 안 되겠죠. 그러면 그 부분이 온도가 좀 낮아요. 그래서 그거 보고 스킨 마크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스킨 마크는 나중에 또 별도로 이렇게 분량이 생기는데 그거는 그쪽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그래서 이 푸셔식의 가장 큰 문제점이 여기 있는 스키드 마크가 이렇게 생성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개선한 것이 여기 있는 스키드 마크가 발생되는 걸 억제하는 것이 이제 워킹 빔식입니다. 얘는 로 길이도 짧고 그 다음에 로 길이에 제약이 없다. 그다음에 그 대신 로 구조가 복잡합니다. 그리고 가열 시간도 짧고 그리고 전 여기에 스키드 마크가 발생이 거의 없다 그랬죠. 그 다음에 소재의 흠, 뭐 겹침, 일어남 등의 결함이 없다. 푸셔식 같은 경우는 얘가 이렇게
뭐 소재를 이렇게 뒤에서 밀다 보면 이거하고 이렇게 둘이 붙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상도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요 워킹 빔식입니다. 그래서 요 워킹 빔식의 가열로 특징도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워킹 빔식 가열로가 이제 이동하는 형태가 있는데요. 이게 이렇게 여기에 스킷이 고정 스킷이라는 게 있고 이동 스킷이 있습니다. 이 고정 스킷은 항상 가만히 있는 거고요. 이동 스킷이 이제 움직입니다. 이때 이동 스킷의 움직이는 순서가 맨 처음에 이렇게 상승 작업부터 합니다. 상승 작업. 상승을 해요. 여기에 있는 얘가 이동 스킷인데, 얘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여기 있는 소재가 이렇게 딱, 여기 있는 고정 스킷에서 딱 들려서 위로 올라가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한 칸 앞으로 갑니다. 들려서. 그래서 이쪽으로 이동을 하면은 같이 얘가 한 칸 이동이 됐겠죠. 이쪽으로 이제 여기서 있다가 요 칸 이동하면. 그 다음에 요 스킷을 이제 다시 내립니다. 그것이 이제 하강이 되겠죠. 여기 하강. 이렇게 하강을 하면은, 그러면 얘가 소재가 내려오면서 여기에 있던 고정 스킷에 딱 닿지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여기 있는 이동 스킷은 쭉 내려가면은, 완전히 내려가 버리면 얘는 고정 스킷에 있고, 그 다음에 얘만 다시 좀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죠. 원래대로 이렇게 돌아오는 작업인데, 이걸 보고 이제 후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요 상승 바로 직전까지 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걸 다시 상승해서 또 들어 올려서 다음 칸으로 옮기고, 그래서 그 순서가 상승, 전진, 하강, 후퇴, 그 다음에 다시 또 상승, 전진, 하강, 후퇴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얘를 하나씩 그 다음 칸으로 옮겨준다. 그래서 꼭 사람이 걸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움직인다고 해서 워킹 빔식입니다. 이렇게 워킹 빔식 가열로는 여기에 있는 그 이동 스킷을 옮겨주는 것이 그 실린더가 있는데요. 그 실린더를 보고 그 트랜스버스 실린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실린더가 트랜스버스 실린더고, 얘는 수평 왕복 운동을 하는 거죠. 계속 이렇게 왕복 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워킹 빔식 가열로의 이송 순서, 요거는 필기시험도 중요하지만은 실기시험에서도 아주 잘 나옵니다. 실기시험에 요 스킷의 이송 순서를 쓰시오, 그런 문제들. 그렇게도 이렇게 출제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가열로 기타 설비를 보면은, 아까 스킷이 있었죠. 스킷의 구조는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운데 파이프가 이렇게 있고, 이 안에 물이 흘러갑니다. 이게 물이 안 흘러가면 여기 있는 철 파이프가, 여기에 이 가열로 안의 온도가 보통 한 1200에서 1300도 됩니다. 그러면 1200에서 1300도 되면은, 얘도 가열이 되면은 무거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소재를 얹어 놓으면은 얘가 버티질 못하죠. 그래서 그렇게 버틸려면 이 안에를 가운데가 비어 있고 여기에 물이 흘러다니면서 얘를 식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요 스킷에 닿고 있는 이렇게 재질이 있다 그래요. 재질이 있으면 요 스킷하고 닿는 부분, 요 부분은 가열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요거 보고, 요런 마크를 보고 스킷 마크라고 한다 그랬죠. 요 마크 보고 스킷 마크다. 스킷 마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일반적인 건데, 이거의 문제점이 바로 저거라겠죠. 요 스킨 마크 발생입니다. 그래서 보통 색깔은 여기에 색이 암적색이 돼요. 왜 암적색이냐면, 다른 부분은 온도가 한 1250도 정도 되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전부 다 빨갛게 되는데, 이 부분만
요거하고 이렇게 스킷하고 닿는 부분만, 그 부분만 온도가 제대로 안 올라갔으니까 빨간색이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암적색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보고 이제 스킷 마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런 스킨 마크를 억제를 하려면,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를 씁니다. 그래서 요거 보고 하스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냉각하는 부분하고, 이거 같은 경우는 냉각하고 요걸 이렇게 받쳐줄 수 있는 부분이 얼마 안 되는데, 그 거리가 얼마 안 되는데, 얘는 여기다가 별도의 그 내화물로 만든 걸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슬라이드가 이런 소재를 이렇게 받쳐주게 되죠. 자, 그렇게 되면 요 냉각 파이프하고 여기하고 거리가 멀죠. 그리고 중간에 내벽들이 있기 때문에 요 뭐 냉각되는 온도가 얘하고 여기에 가열된 온도하고 전혀 그 접촉하지 않고 완전히 분리가 되죠. 그래서 이런 핫스키를 쓰면은 스킨 마크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요새는 전 핫스킷 형태를 사용하고 있고요. 다음은 두 번째 이제 버너. 버너 같은 경우는 당연히 가열을 하려면은 에너지를 공급해야 되죠. 그래서 공기하고 연료를 같이 해서 연소시키는 장치다. 그래서 전 보통 녹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까 녹스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전 시간에. 그런 요거를 줄이려면 그래서 보통 추결식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기 환열기가 있는데, 환열기 또는 여기에 영어로 레큐프레이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배기가스가 아무래도 여기서 가열로 안에 이렇게 버너로 하면 가열로 안에 그 안에 상당히 보통 1200에서 1300도 된다고 했는데요. 그것이 이제 그 가스가 나갈 때 역시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회수를 해야 됩니다. 그냥 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손실열을 회수하는 장치가 바로 환열기 또는 레큐프레이터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댐퍼라고 있는데요. 댐퍼는 좀 노압을 조정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얘하고 얘는 공기 환열기하고 댐퍼 같은 경우는 어디에 있냐면요. 얘는 요 앞에 그림을 잠깐 한번 가볼까요? 가열로에서 이렇게 가열을 할 때요. 가열로에서 여기가 버너에서 이렇게 가열이 되고 별도로 이 가열 가스가 이제 별도로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별도로 빠져나가는데요. 여기가 이제 배기가스가 이렇게 빠져나간대요. 배기가스 이렇게 빠져나갈 때 빠져나가고 나중에는 전 최종적으로 이렇게 굴뚝으로 이렇게 나가겠죠. 여기가 이제 굴뚝인데 굴뚝으로 그래서 요 굴뚝과 가열로 사이 요 중간에 여기에 환열기가 있고 그 다음에 댐퍼도 있고 그렇습니다. 댐퍼와 환열기가 여기는 가열로하고 굴뚝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 그 댐퍼와 환열기다. 이것도 잘 알아두세요. 이거는 역시 필답뿐이 아니라 필기뿐이 아니라 실기에서도 자주 나오는 것이 오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환열기, 공기 환열기, 그 다음에 댐퍼는 로압 조절이다. 그 다음에 환열기는 폐열 해수 장치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MPC라고 있어요. MPC, 밀 페이싱 컨트롤. 요즘 가열로에 들어가 있는 소재를 슬랩을 하는데 이거를 꺼내는 시각을 알아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슬랩의 크기 또는 강종, 그 다음에 각종 기타 다른 거를 전부 다 이렇게 그 컴퓨터상으로 입력해 놓으면 얘가 알아서 가열로에서 그런 가열로에 있는 시각을 이렇게 그 자동으로 조정해 주는 것이 MPC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출기 같은 경우는 아까 요 추출기하고 추출기는 가열로가 다 끝나는 거를 이제 그 화면 롤러 테이블로 보내주는 것이 추출기고, 댐퍼는 추출기에서 이렇게 가열로로 빠져나올 때
이것이 바깥으로 완전히 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받아주는 장치가 범퍼가 되겠습니다. 자, 요 추출기하고 범퍼를 다시 요 그림을 가보면요,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쪽이 뭐 배출구인데요. 얘가 이렇게 여기까지 오면 이쪽 뒤에서 별도의 추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출기를 밀으면 얘가 이쪽으로 빠지는 거죠. 그래서 뒤에서 미는 거에 이제 추출기. 그러면 얘가 이렇게 빠질 때 여기에 아변 테이블이 이렇게 쭉 있는데요. 요 테이블에 너무 밀으면 얘가 이쪽으로 완전히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쪽에 댐퍼가 있습니다. 댐퍼로 얘가 이렇게 이쪽으로 오면 얘를 탁 받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이 추출기, 이쪽이 댐퍼가 있다. 그 다음에 워킹빔식 가열로해서 워킹빔, 그 빔과 빔 사이에 틈이 생기는데 그걸 막아주는 장치를 보고 보통 워터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또는 뭐 수봉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것도 요런 용어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쪽에 꼭 집어 이쪽을 보면은 가열로 연료, 아까 했던 COG라든지 LDG라든지 또는 이거를 같이 섞어 쓴다든지 또는 LPG, LNG 또는 뭐 중유 이런 것 등을 씁니다. 그 다음에 가열로에서 발생하는 여기에 손실열은 뭐가 있느냐. 첫 번째 배기가스로 나가는 것이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스키드 이렇게 냉각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 스키드 그 냉각 손실열이 있고, 그 다음에 노벽 바깥으로 에너지가 많이 방출이 되죠. 그런 거 보고 이제 방산열 그러고, 그 다음에 그런 출입구 소재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부분에 그쪽으로 예를 들어서 소재가 들어가려고 그 문이 열리면 그쪽으로 에너지가 확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거 보고 전 그 계급부 복사 손실열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거 이렇게 네 가지 형태가 있다는 거 잘 알아두세요. 자, 개념 잡기 문제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워킹빔식 가열로에서 가열 재료를 반송시키는 순서. 이거는 결국은 스키드의 이동 현상을 말하는 거죠. 스키드의 이동 순서입니다. 이동 순서. 그래서 상승, 전진, 하강, 후퇴로 한다겠죠. 상승, 전진, 하강, 후퇴. 그 다음에 댐퍼. 가열로 댐퍼는 논의 압력을 조절하는 거라겠죠. 논의 압력을 조절하는 것이 댐퍼다. 그래서 이거의 위치는 가열로하고 얘는 위치는 가열로에서 그다음에 굴뚝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 댐퍼가 있다겠죠. 그 다음에 이 댐퍼 말고 또 하나 있다겠죠. 이 사이에 존재하는 거. 환열기가 있었죠. 환열기가 댐퍼는 그렇게 존재한다. 자, 여기에 이제 환열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가열로에 설치되는 레큐퍼레이터, 환열기라고 하거든요. 그에 대한 설명적으로 옳은 것은 가열로 폐가스를 순환시켜서 다시 연소공기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폐열을 이용하는 거라죠. 폐열. 그래서 이 열로 연소공기를 예열을 하는 겁니다. 이 연소공기를 다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연소공기로 찬 공기를 예열해서 그 공기를 다시 가열로를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연소공기는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2번이 되겠습니다.